잡집을 먹어도 당뇨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안녕하세요. 제철 건강 구독자 여러분. 내과 전문의 김명재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아침 식사를 많이 거르잖아요. 아침을 먹는 게 정말 꼭 좋은가요? 아침은 꼭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는 이유는 인체의 원리를 살펴보잖아요. 인체는 숨만 쉬어도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우리가 누워서 잔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누워서 자도 우리가 숨은 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인체에서는 계속해서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대사에 에너지가 소비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살펴보면은 저녁과 아침 시간이 가장 공복 시간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는 아침에 일어날 때 에너지 결핍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빨리 회복을 해줘야지 에너지 대사를 책임지고 있는 간이 부담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간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아침을 거르게 되면은 이 에너지 결핍이 점점 더 결핍되는 상황에 되게 되고 그러면은 가장 타격을 받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간이 타격을 받으면은 대사가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거르면은 염증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혈액순환도 떨어지게 돼 있고 또 우리 인체의 소화의 기능도 점점 더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한 연구를 살펴보면은 아침을 거르면은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혈관의 막힘으로 인해서 심혈관과 뇌혈관으로 사망할 수 있는 사망률이 8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이거는 최신에 나온 연구인데 아침 식사를 거르면은 소화기 암에 걸릴 확률이 2~3배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원인으로 꼽은 게 만성염증의 증가, 그리고 미생물 체계의 변화, 그리고 신진대사의 저하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우리가 하냐 마냐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필수이고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나오는 데이터를 봐도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의 만성질환과 특히 암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꼭 하셔야 돼요. 아침 식사를 안 먹으면 만성질환 위험이 높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간헐적 단식을 할 경우 보통은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건 어떠한가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침을 배출의 시간으로 보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간헐적 단식은 좋아요.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은 염증도 줄이고 우리의 사망률 또한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연구 결과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공통점은 아침을 굶는 게 아니라 저녁을 굶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침을 굶는 간헐적 단식이 있고 저녁을 굶는 간헐적 단식이 있는데 내 인체에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사망률을 줄인다는 모든 연구 결과들은 바로 저녁을 굶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우리 인체가 활동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에너지가 결핍된 상황에서는 인체가 회복이 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오히려 점점 더 인체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인체의 신진대사 저하는 질병에 취약해지는 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할 때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줘서 간이 원활하게 일을 하고 그래서 신진대사가 증가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침을 굶게 되면은 반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인체에 충분한 에너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이 힘들어지고 간이 힘들어지면은 모든 신진대사에 저하가 오게 되고 점점 질병에 취약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녁을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녁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잖아요. 잘 때는 조그만 에너지가 있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때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바꾸세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우리가 흔히 아침에 간헐적 단식을 하신 다음에 내가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보면은 보통 점심, 저녁을 아주 헤비하게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굶음으로 인해서 소화력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몸의 증상 완화를 경험하시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원리를 계속 알다 보면은 그 간헐적 단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간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당뇨나 고지혈, 고혈압에 훨씬 더 취약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당뇨가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당뇨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뇨라는 질병은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당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혈당 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세요. 혈당 관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당뇨의 증상인 혈당 관리만 계속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은 합병증은 옵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당뇨는 혈당이 무서운 걸까요? 합병증이 무서운 걸까요? 합병증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하고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무서운 합병증들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 당뇨를 얘기할 때는 인슐린 저하를 당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슐린 저하는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슐린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췌장에서 만들죠. 그러면은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기능이 저하가 됐거나 이 기능을 상실한 것을 우리가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포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 세포들이 재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슐린을 만들어 주려면은 꼭 필요한 것이 세포로 가는 영양소와 산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포로 가는 영양소와 산소가 결핍이 되고 이 세포로 가는 영양소와 산소가 가는 통로인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은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슐린 저하가 생겨서 오는 것이 당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을 다시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건데,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은 철저한 혈당 관리와 혈압 관리를 하더라도 합병증은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 불씨를 그냥 덮어두고 계속 키우고 있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혈당 관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혈당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뇨의 원인을 잡는 것이고, 이 원인을 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이 있는, 특히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당뇨 환자분들께서 과일 섭취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권장하지를 않는데 정말 당뇨나 혈당에 좋지 않나요? 과일에 있는 당은 보통 당과는 다릅니다. 제가 연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미국에 UCSF라는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UCSF라는 의과대학의 당뇨 전문의로 계셨던 로버트 러스티그 박사님의 연구인데, 이분은 이제 미국 학계 내에서도 당뇨에 대한 아주 전문의로서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한 연구가 뭐냐면은 이제 소아 당뇨가 있는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했어요. 뭐 소세지도 먹게 했고 햄버거도 먹게 했고 살도 빠지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살이 빠지면은 사람들이 살이 빠져서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을까 봐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한 다음에 바꾼 게 하나가 있는데, 정제된 과당을 과일로 바꿨습니다. 정제된 과당은 뭐 과자나 빵이나 뭐 시리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 그룹은 정제된 과당을 계속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정제된 과당을 과일로 먹게 했어요. 그렇게 90일을 연구한 결과 혈당 지수부터 모든 신진대사의 지수가 과일을 먹는 그룹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 연구를 보면은 같은 과당이라 그래서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연구 결과예요. 우리가 정말 과당의 기호식, 화학식을 보면은 과일에 있는 과당이나 정제된 과당에 있는 화학식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학식이 같으면은 같지 않겠느냐,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도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보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왔고요. 그 이유는 바로 과일에 있는 과당은 하나의 복합제입니다. 과당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당을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물로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해독작용, 그리고 세포 기능의 증진, 또 그 좋은 에너지원이 가당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간이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에너지원까지 충분히 공급해 주기 때문에 과일은
무조건 당뇨 환자들이 피해야 될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인체의 원리를 알게 된다면은 더욱더 먹어줘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재직할 당시에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당뇨는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들한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하버드 의과대학은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과당과 과일을 자꾸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어떠한 논문을 보더라도 과일을 먹어서 당뇨에 걸렸다는 논문은 없습니다. 오히려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당뇨가 예방이 되고 당뇨의 증상들이 완화가 된다는 논문들은 많습니다. 과일에 있는 과당과 정제된 과당을 헷갈리지 마시고 과일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스는 어떠한가요? 이제 과일 주스를 먹으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 안에 있는 섬유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섬유질이 보통 장벽을 딱 이렇게 코팅을 해줘서 과당의 흡수를 저하시키는데 섬유질을 빼버리면은 혈당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14,000명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한 5, 6년 동안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는 뭐냐면은 과즙을 먹어도 당뇨에 걸리지 않는다. 당뇨의 위험 또한 올리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즙으로 섭취를 하셔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당분을 섭취해도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뇨 환자들은 밥만 먹어도 혈당이 칩니다. 다른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게 걱정이 돼서 계속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먹으면은 혈당은 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과일에 있는 과당이 문제가 아니라 혈당을 칠 수밖에 없는 내 췌장의 기능 부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당뇨의 원인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혈당만 겁내서 혈당을 계속해서 조절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당뇨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뇨의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당뇨의 합병증이 오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오케이, 내 췌장이 지금 안 좋아서 인슐린이 저하야. 하지만 내가 이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과일이 꼭 필요해. 그래서 과일을 먹게 된다면 병의 원인이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혈당이 치는 것을 어느 정도 묵인하시고 꾸준히 이어나가시면 혈당은 점점 제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혈당이 제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는 것은 내 췌장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하고 당뇨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지만은 이분들이 맨 처음에 겪게 되는 딜레마가 바로 이거예요. 저희 센터에 오시면은 당뇨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세요. 그러면은 즙을 먹을 때, 채소즙을 먹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먹으면서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드세요. 하지만 과일즙을 먹을 때가 딱 되면은 이분들이 방으로 싹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왜 사라지냐고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과일즙을 변기에 버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왜 우리가 과일을 먹어야지 당뇨에서 회복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드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드시기 시작을 했을 때 이분들의 당뇨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약만으로는 당뇨에서 완치가 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생활 습관을 개선으로 할 때 당뇨는 완치가 됩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병원에서 근무할 때 꼭 권해드렸던 음식이 바로 과일과 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 과일 드셔야 되고요. 또 채소도 같이 드셔야 됩니다. 과일을 그냥 먹으라고 하면 사실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어떤 과일들이나 채소들을 권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뇨 환자들은 이 혈당에 상당히 민감한 상태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신과일을 제가 추천드려요. 이 신과일 중에서도 특히 블루베리, 블랙베리, 복분자 또는 산딸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데 이러한 것들은 흔히 알려진 대로 혈당 지수를 높이지 않는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낮은 과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요.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혈관 막힘은 활성산소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혈관 막힘을 해결해 주는데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일은 바로 신과일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산딸기, 그리고 복분자 이런 것들을 그냥 섭취하셔도 좋고요. 더 효과를 보시려면 지배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과일의 효과를 봤어요. 처음에는 혈당이 약간 오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몸이 피곤해지는 것도 덜하고 여러 염증 반응들도 덜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2단계로 올라가세요. 2단계는 바로 레몬, 자몽, 오렌지, 사과 같은 신과일 종류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나아가시면 혈당에 대한 걱정도 별로 없으실 거고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체험하시면서 내 몸에 대한 이해도도 점점 높아지시면서 과일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